2021년도 상생문화 확산 생명 살리기 교육 사업을 행정안전부 공익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 이 두 개의 단체가 서로 합동하여 바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종교인의 성찰과 종교가 앞장서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자. 또 마음평화 교육을 통한 생명 본위의 참된 영성의 삶을 촉진하자. 종교인을 통한 자살률 낮추기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종교인 생명 지킴이 양성과 생명존중 사회를 확산하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국종교인연대가 2019년도에 자살률 OECD 1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얘기를 접하고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좀 더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이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합의하에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금년 5월부터 이렇게 10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합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각 종단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작년도에 자살 숫자가 600명 정도가 이게 줄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작년도에 매일 응급실에 이렇게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그런 현상으로 매일 100여 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았다는 그런 비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더욱더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되어집니다.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한국 종교가 다 함께 생명 존중, 생명 사랑에 대한 그런 근엄한 그런 정신을 바탕에서 우리가 좀 더 예방하고 솔선하고 교육 홍보를 통해서 진행된다면은 기필코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생명운동 포럼에 동참해주신 평소 존경 없는 우리 박경조 주교님 그리고 이범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또 저희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감사드리고 각 종단의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 대화 없이 성황리에 이렇게 자살 예방 포럼 생명 살리기 인식 개선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이제 다시금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후년 우리 한국 종교인들은 생명을 우리 화두로 또 아젠다로 가지고 해 나갈 것을 저희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진호 스님께서 멀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계시는데 마침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3.25 때도 출범할 때도 참석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 이렇게 생명 살리기 포럼에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벌써 22년 됐네요. 그때 이 성당에 와서 우리 박경주 주교님하고 여러 가지 종교 평화, 종교 연대에 대한 의논했던 것이 추억됩니다. 참 감격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구촌에 살면서 수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지구의 미래,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 같은 거 어떻든 모든 게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한마디로 생명 공동체,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정말 깨친 분들, 뭔가 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우연찮게
여러분 함께 이런 자리를 하게 되고 축사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참 기쁘고 영광스럽고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또 이 종교연대 URI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서 영적인 유엔 같은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 오늘도 비대면 때문에 이제 참석 못했습니다만 이 한국의 각지, 아시아, 이 지구 전체에 우리의 동료,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남들의 생명과 행복에도 우리 자신이 책임지거나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일체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비록 몸은 이렇게 좀 떨어졌더라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전 세계 모든 URI 동료 또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늘상 그 어려운 분들을 염려하고 함께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우리 이 종교연대가 아닌 말로 어둠 속에 빛이 되고 혼탁한 세상에 정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연의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2021년도가 오늘로 마지막 이 학술 심포지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진월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99년 5월에 우리 URI가 발족이 돼서 22년이 됐습니다. 생각한데 그때 동국대학교 뒤편의 산마루 벽집에 골방에서 진월 스님과 밤새워서 얘기하던 그런 기억이 아슬아합니다. 어렵게 전 세계적인 기구인 URI를 한국에도 꼭 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고생으로 터를 잡고 그 뒤로 박남수 상임대표가 상당 기간 오랜 세월 또 이 종교연합을 발전시켜서 노고를 했고 박경조 지교님께서 또 고생을 하셨고 이제 김대선 상임대표님 네 번째 대표님에 이르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싹을 틔워서 여름에 줄기와 잎을 피우고 옷을 맺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거두어서 이제 관정하는 그런 네 번째 상임 대표이십니다. 금년 3월에 생명 존중의 날 선포를 우리 김대선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셨어요.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더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소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론은 생명에 귀착이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계속 자살에 관해서 이렇게 학술 발표를 해왔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죽일 살자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죽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 자살이라는 것은 그 자살을 하는 자가 소속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타살된 면이 큽니다. 이 책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연합에서 이 생명 존중의 가치와
자살 예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술 발표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 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로 마감을 짓습니다만은 김대선 상임 대통령께서 더욱더 이 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진정한 종소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의 주교로서 우리 성공의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아주 뜻깊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오신 많은 분들, 우리 특별히 오늘 사회를 맡으신 윤정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모든 분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범수 교수님께서 나중에 자세히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저는 오늘 타임 달러를 통한 자살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 타임 달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 자살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종교는 생명을 얘기하고 사랑과 자비의 실천, 또 정의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을 저는 가지고 우리 종교인들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사회 구조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살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임뱅크는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인데요. 에드가 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1934년생이니까 올해 한 87인데 우리 한국에도 방문을 하셔서 강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타임 달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부제가 타임 달러와 코프로덕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들의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실 이 책이 이제 교보생명에서 좀 협찬을 해가지고 이 책이 번역되도록 도와줘서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영어로는 No More Throwaway People이라고 해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한 책인데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은 없다. 우리의 관심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은 이제는 없다.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아주 참 깊은 철학적인 이해와 사회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있고 실천 방안, 사례 발표가 재미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칸 박사는 미국의 인권 변호사로서 교수요, 사회활동가로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활동가였는데요. 그가 44살 때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 수술하게 됩니다. 심장의 약 60%가 망가져서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던 모든 일을 접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완전히 100%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누워서 완전히 남의 손에 의해서 남의 돌봄을 받는 그런 이제 수동적인 자세로 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칸박스가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장애인들, 가난한 인디안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자신은 남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도우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나는 정말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하는 그런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생각한 것이 우리가 복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청소도 하고 남의 말벗도 되어주고 음식도 하고 마을 공원에 잡초를 뽑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거나 가사 일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활동은 돈으로 다 가치가 환산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시장 경제라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봉사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의 그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제 타임달러 운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교환하며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들, 남을 위로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고 노부모를 양육하는 이런 등의 많은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는 크게 평가되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해요. 아무런 완전히 평가절하돼 가지고 뭐 기껏 해봐야 자원봉사자 정도로 평가되는 그런 폄하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선한 활동과 봉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런 것이 높이 평가받지를 못하는 현실. 이것을 칸 박사는 늦은 나이에 알게 되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봉사 활동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인간의 활동들이 모여서 생산해내는 또 다른 경제 활동을 이거는 비시장 경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활동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타임뱅크 운동인데요. 어떻게 이러한 우리들의 선한 활동을 평가하고 그걸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비시장 경제에서 일어나는 봉사 활동을 시간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1시간 봉사하면 1달러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저축해 두었다가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타임뱅크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봉사자는 언제나 봉사를 해야 되고 수혜자는 언제나 시혜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 역할을 벗어나서 상호 호혜적인 봉사 활동을 지향하는 운동이 바로 타임뱅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뱅크는 인간을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돌봄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남을 돌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자산으로 봅니다. 결핍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타임뱅크에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거 시장 경제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뭐 말하자면 나이든 노인이나 장애우들이나 시장 경제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에 타임뱅크에서는 모든 사람을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자산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을 바라보는 획기적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획기적인 시선인데요. 우리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귀중한 활동인데 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평가를 받지 못하니 그럼 우리가 이걸 평가하겠다. 타임 달러로 일한 만큼 봉사한 만큼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들을 평가해서 그 봉사 활동에 맞갖는 타임 달러를 지불하겠다. 이것이 이제 타임 달러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2004년에 구미에 있는 저희 성공에 김연아라는 신부님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김 신부님은 미국에서 화학을 전공한 화학 박사인데 일찍 은퇴를 하시고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성공에 성직을 되어서 미국에서 호스피스 공부와 임상목회 훈련을 받은 후에 1995년경에 구미로 와서 병원을 방문하며 환우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암 환우나 알코올 중독자, 교통사고를 당한 무이탕 환우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IMF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을 보살피면서 점점 일이 늘어나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훈련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 신부님은 어떤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는 항상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수혜자의 자리를 면치 못하고 그들의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혜자의 치유와 재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활을 돕고자 하는 이런 봉사 활동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수혜자로 하여금 더욱 더 수동적이 되고 의존성을 이제 갖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더 어떤 이기심을 자극하고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이 타임뱅크 운동을 알게 되고 미국의 칸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 신부님이 현실에서 발견하게 된 참 어려움은 모임을 가져도 봉사자는 봉사자끼리 수혜자는 수혜자끼리 모여서
서로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봉사자는 번아웃되기가 쉽고 수혜자는 의존성이 깊어가는 이런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타임뱅크를 한국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 요한 선교센터를 세우고 한국말로 사랑고리 은행 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구미에 가시면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할머니들이 도시락 봉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할머니들은 거동이 불편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배달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봄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을 돕고 봉사하는 그런 활동에 나서서 서로 상방간에 봉사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찰이 혹은 여러 종교기관에서 하는 이 돌봄의 봉사활동이 그 돌봄을 받는 시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곳에 어떤 마을에서는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보살피고 있는데 이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안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아주 어색해져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게 되죠. 모두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두 그룹 다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적 자금은 투입해서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할머니들도 할머니대로 복지관에 넣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들과 할머니들 그룹을 서로 연결해 놓고 보니까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아이들과 할머니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임뱅크에서 보는 모든 인간을 자산으로 보는 이유이죠. 인간을 결핍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들은 언제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그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죠. 그래서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이 사회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로 보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시장경제에서는 그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솔직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인간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된 나 자신을 보고 나도 그런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경제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급으로 나도 모르게 평가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보시를 하거나 구휼을 베풀 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의존성을 더욱 조장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 시대가 오고 제 4차 혁명이 도래하면 많은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남을 돕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두의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사람을 불평등하고 그 가치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사람의 존재는 평등하고 그래서 그들의 작은 봉사나 활동을 인정해주고 보상해주자는 것이 타인뱅크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1시간 봉사는 할머니가 마을에 쓰레기를 치우는 1시간의 봉사활동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새로운 활동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노동관이 필요합니다. 주교나 스님이 봉사하는 1시간이나 부엌에서 봉사하는 보살 할머니 1시간 봉사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주교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할머니고 동등한 거예요.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이런 눈으로 만약에 우리 인간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시장 경제에 너무 치중해 와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논에서 벼를 심는 봉사활동 1시간이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1시간 봉사활동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타인뱅크의 혁신적인 노동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이 나가서 쇼하느라고 벼를 심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집안에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봉사활동은 돈은 받지 못하지만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죠. 남의 말벗이 되어주고 남을 위로해주는 시골 할머니 활동이 시장 경제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타인뱅크에서는 이러한 선한 인간의 활동들을 인정하고 보상해 줍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생명 말로만 자꾸 얘기하고 말로만 수고했다 혹은 말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그 인간의 선한 활동을 인정할 수가 없고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뱅크 운동에서는 그 사람이 활동한 시간, 봉사한 시간을 계량해서 측정하고 그것을 저축해서 그것을 시간 화폐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 있고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미에서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도시락 봉사를 하고 사랑꼬리 화폐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리 손질이 필요할 때 회원의 도움을 받아 머리 손질을 하고 시간 화폐를 지불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남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동등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MBC 방송에서도 이렇게 났던 그 예인데 어떤 여성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당시에 7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사랑꼬리 운동의 회원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자산을 찾다가 이분이 전화로 남과 만날 수 있구나,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다른 지역에 아들을 잃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나 슬픔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꾸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사람을 보내서 상담도 하고 이 할머니를 위로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잃은 할머니와 7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그 여성을 서로 연결해서 전화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전화를 위로하면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고통을 보듬고 아픔을 달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 사이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여러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인뱅크는 그래서 서로 호혜적입니다. 봉사자가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죠. 주고받는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1987년 2월 뉴욕 타임즈에 실린 타임달러 운동의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 70세가 되는 엘리 할머니는 공무원으로 은퇴했는데 73세가 되는 레너 할머니의 집안일을 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청소도 하고 요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근데 그 집 할머니는 보행 보조기에 기대해서만이 걸을 수 있었고 또 알레르기 때문에 양로원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너 할머니는 차를 운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봉사를 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많이 돕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합니다. 수리한 지 8년이 된 오래된 세단을 세단을 몰고 자기 집에 도움을 주려오는 엘리 할머니가 시장을 갈 때 할머니가 언제든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할머니가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에 있는 기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의와 돌봄을 인정하고 그 봉사 활동을 시간 화폐로 계산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화폐는 저축이 되고 필요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서로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전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큰 자산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타임뱅크 코리아가 설립되어서 이 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여기 대표가 손수락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이분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요양원의 그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이제 요양원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구미에 있는 김연아단 신부님이 하고 계시는 사랑고리 운동을 보게 되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양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양반 표현하면 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 시장경제 공부해가지고 시장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삶이라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지금은 타임뱅크 코리아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 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 유럽 등지, 싱가포르, 대만 등지, 한국의 많은 단체에서 이 타임뱅크 코리아, 타임뱅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을 읽어보면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 좋은 활동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타임달러로 지불받고 또 지불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고 서로가 선의가 선의를 낳고 또 선의가 선의를 낳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저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회복이야말로 지금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별히 자살 문제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틀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죽음에서, 자살의 유혹에서, 외로움에서, 소외에서 건짐을 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계가 남에게 보시를 베풀고 구휼을 베푸는 일방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얼만큼 우리가 개선시키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면요, 참 부족한 것이 많다. 일방적인 보시 형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타인달러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걸로서는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우리는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공동체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례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URI도 그냥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각 종단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아까 우리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실천을 우리가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